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도 약간 주춤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올라오는 종목도 있었을 거고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메인은 역시나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밀렸습니다. 1.39%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완전히 하락으로 조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밑으로 밀리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1.25%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밀렸고요. 오늘은 사실 테마주라고 할 만한 정치 테마주들만 급등이 나왔고 이렇다 할 만한 상승 포인트는 좀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정치 테마들의 돈이 쏠려 들어가게 되면서 나머지 테마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본다면은 사실 수급이 좀 많이 올라왔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800억대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긴 했는데 순매수가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끊기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7거래일 연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7거래일, 8거래일 정도를 순매수를 계속해서 최근에 해주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순매수를 했다고 해갖고 시장이 반등이 나간다거나 시장이 변화가 생길 건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이 환율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요놈의 환율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1,460원대라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 시장이 좀 메리트가 높은 것 같다, 투자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달러를 팔고 한국 돈, 원화를 사는 거기 때문에 한국 돈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게 되면서 이게 환율이 결국은 달러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로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이거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만 들어오고 있을 뿐 장기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꼬였다라고 할 만한 정도고요. 뭔가 핵심 산업이라든가 핵심 주도주가 나오기는 조금 힘든 수급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한가에는 결국 상한가 들어가거나 급등이 나왔던 것은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무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사실 이재명 당대표 관련주들이 따지고 본다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엮여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들 그런 거 보면 이제 결국은 약간 도박성 종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베팅을 걸어가지고 상한가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사실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됐든 간에 돈만 벌면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도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 사이트라던가 여러 가지 도박을 통해서 어디 카지노라던가 이런 데 가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전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생각 자체를 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재명 관련주를 좀 사놓고 수익을 좀 보는 게 어땠을까 미리 사놓을 걸 그랬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어떤 전문가들은 내가 이재명 관련주 간다고 했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리고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잘 몰라요.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감사보고서 시즌이죠. 감사보고서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뭐 50개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상패가 되는 기업들도 요즘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잘 들고 있는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갑자기 상패가 된다거나 갑자기 거래 정지된다거나 이런 일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물을 제발 눈으로 한 번만 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분석을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이 기업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정도만 눈으로 한 번만 보라라는 이야기 해드리는데 눈으로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재무적인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올해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올해 반기 보고서도 있고 또 내년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갔을 때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본전 정리 또는 손절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체크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시기에는 새로운 종목 막 사시면서 급등 나온 거 따라 붙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 잘 정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벌리시기보다는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좀 처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솔제지. 네. 11,300원에 10%. 11,300원에 10%요? 네. 오래됐어요, 이거. 그럴 것 같네요. 일단 한솔 재질을 11,300원에 10%라고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좀 있으실까요? 네.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도 안 올라가서. 그건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추가 매수할 돈이 있냐 없냐인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있으면 됐어요. 네네. 안 올라가는 거야. 일단 안 올라갈 종목을 샀으니까 안 올라간 거고요.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야 더 내려가든 뭐든 간에 대응할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거나 힘들어 한다거나 그럴 이유는 아니에요. 주식은 어쨌든 사자마자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 주식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려가지고 고생한 다음에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만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사자마자 수익 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된다. 빨리 수익이 나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로또를 사시거나 복권 사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 이제 투정을 부리지 맙시다. 많이 안 올라가요. 빨리 안 올라가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할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종목도 아니고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 차트 모양이에요. 딱 보신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지금은 올라오질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도 이렇게 기울기가 밑으로 쭉쭉 이렇게 빠지고 있는 차트 모양이라는 거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 모양이 아니라 그냥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계속 밑으로만 꺼지고 있는 이런 기업을 잡을 이유는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잡았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 고통받는 거고 이제 이 하락이 끝날 때 사실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하락이 끝날 때. 얼마쯤? 그거 아직 모르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되고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돈을 못 벌어요. 최근에 적자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못 벌고 있는데 일단 2025년 올 1분기는 지금 흑자가 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흑자 전환이라는 뉴스가 주식시장에서 또 좋은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됐다라는 건 안 좋은 뉴스지만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건 좋은 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일단 시장에 좀 먹힐지 기다려봐야 돼요. 이 미끼를 던졌을 때 이 물고기들이 이 미끼를 물어주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준다면은 주가가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신호탄이라든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일단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그 흑자전환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흑자전환 뉴스는 아마 4월 정도쯤에 나오겠죠. 뉴스가 1분기 정리되고 나면은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그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움직여준다면 8,000원짜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자리를 잡았을 때 나중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얘가 올라갈 때 그래도 힘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도 한 50% 이상 또는 뭐 많게는 막 70%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0, 70%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승률을 보면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힘을 봤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여기 8,000원짜리에서 자리를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를 잡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매수가인데 하기에는 이 종목이 자리를 안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고 아까 말했던 흑자 전환 뉴스가 시장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일단은 4월, 5월쯤에 한번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약간 2, 3개월 정도 8,000원 이하로 안 빠지고 버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그때까지 추가 매수할 자금은 절대 딴 데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공조 네. 16,900원에 20%입니다.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어제 사신 거예요? 3주 정도. 아니,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요? 예. 수익을 왜 안 챙기셨대요? 조금 더 보려고다가. 그거 이제 자업자득이죠,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수익을 줄 때 챙겨야 되는데 그거를 안 챙겼으니까 뭐 이제 자업자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할 때 수익 났을 때 빨리 챙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뭐 최고가에 팔려고 좀 더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났으면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다음 매매를 좀 기약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을 낼 만한 그 20%대까지 수익이 났던 그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챙겼다는 것을 시청자님은 지금까지 수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냈는데 잃었다라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수익이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손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밑으로 빠지면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동차 부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 실적 괜찮으니까 앞으로 더 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뭐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 이슈가 지금 여기서부터 더 못 가는 거죠. 이슈가 만약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타이트하게 뉴스가 좀 붙어주고 매수가 붙었으면은 2만 원 넘고 올라갔겠지만은 못 갔잖아요. 그 못 가는 걸 여러 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안 파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나 못 가요, 나 못 가요, 나 못 간다니까 못 간다고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이 안 판 거는 지지난주에 뭐 최고의 뭐 실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래쪽 빠지는 15,000원, 15,300원 이자리 저점을 깨게 되면은 지난번에 갭으로 뜬 자리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거 무너지면은 조금 피곤해집니다. 대응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저기 아래쪽 9,000원까지 가서 야금야금 반등 나가면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15,300원 무너진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다행히 뭐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 번 더 튀어오르게 된다면 일단 지금 쌍봉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리봉이라고 하죠. 세 번째 상승을 좀 만들어준다면 그나마 다행으로 매도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 쪽으로도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엮인 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영향을 좀 안 좋게 받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들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로 막 엮인 것도 이제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그 AI 데이터 센터에 뭐 그거 뭐냐 공조기 같은 거 뭐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게 올라간 건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지금 약간 이 고점 라인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빠지고 엔비디아 좀 빠지게 되면은 삼성 공조는 테마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쌍봉 만들고 밀리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괜히 반등 기다리다가는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15,300원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5,300원 밀리면은 매도 정리하시라. 그냥 손절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본전에서 18,000 사이쯤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수익도 한 번도 못 냈는데 다음번에는 욕심을 좀 자제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수익은 있을 때 챙기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CJ에 대한 통운인데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만 8,610원이 7%입니다. 7%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할 자금은 좀 될까요? 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다는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이왕에 조금 더 기다려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85,000원짜리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금이 한 20% 정도까지 있을까요? 아, 예. 현금 자금이 이걸 산 자금의 한 3배 정도 있냐는 질문인 거예요. 아, 3배 정도의. 네, CJ 있기는 대한통운 합니다. 들어간 자금의 3배 정도. 이게 제가 산 그 브루티즈에서.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의 3배 정도, 여기 들어간 금액에. CJ 대한통운을 뭐 1,000만 원, 1,000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3,000만 원 정도 더 있냐고요, 현금이. 아, 부분 안 돼. 그러면 2배 정도는 있을까요? 예. 한 2배 정도까지는 있으세요? 예. 그러면 지금 한 14% 정도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퍼센트로 따지면 여기 7% 들어가 있으니까 14% 따로 더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7% 정도만 내일 바로 사버리시고요. 나머지 7%는 밑으로 빠졌을 때 한 7만 원쯤이 지금 바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만 원짜리에서 그냥 나머지 7%까지 들어가서 2배 수물타기라고 하거든요. 내가 산 금액의 2배 사는 거요. 전 3배까지 샀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2배 정도까지는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매수가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물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쿠팡이 배달 되게 빠르죠. 예. 쿠팡이 지금 뭐 시키면 바로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온라인 쇼핑이 다 죽어 나가다 보니까 각자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CJ 대한통운이 요즘에 되게 빨라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쇼핑몰을 시키면요 거의 하루 만에 와요, 얘들도. 거의 뭐 하루 만에 오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보면 CJ 대한통운이 이제 거의 뭐 우뚝 서고 있고 거의 원탑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류 쪽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CJ 대한통운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좋은데 주가만 싼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에 사셨던 가격을 탈출하기가 좀 어려운 가격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만 한 2번 정도 잘 하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제 생각에 한 11만 원대까지 좀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11만 원. 11만 원보다 좀 더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11만 원 뭐 빠지면 한 99,000원대나 10만 원까지 빠질 텐데 그러면 다음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 한 12만 원대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2023년 말쯤에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1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시장이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오게 되었을 때 쌍바닥 그리면서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12만 원 내지 14만 원까지 또 올라갈 텐데 이번에도 구경만 하실게 될 텐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데 7%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총 20% 비중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도 한 20-30% 기대할 수 있고 수익금도 지금 20%가 들어간 거에서 20-30%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전략대로 지금 금요일에 추가 매수 그냥 내일 바로 7% 정도 더 하시고 나머지는 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7%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합시다. 대신에 그 현금 딴 데 써버리면은 이거 그냥 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참다가 지금 전화를 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신택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7,100원에 35%요. 37,000원. 이거 비중이 왜 이렇게 많대요? 아,
제가 처음 주식할 때 사가지고 물타기를 많이 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많이 망가지겠네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네요. 일단 비중이 35%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좀 힘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사실 일을 크게 안 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잘 모를 때 일을 크게 벌려버리면요. 대처가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요리를 할 때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 때인가? 뭐 그때 처음으로 요리하던 때 잘 모르면서 일을 크게 벌려놔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설거지하고 뭐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엄청 혼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만뒀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니까 할 줄도 모르는데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네.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걸 또 수습하려고 하니까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다가 뭐 진짜 뭐 집안이 개판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저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성장하면서 배웠는데 우리가 다 크고 성인 돼가지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꾸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좀 이상하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그 마음을 갖고 주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할 때 정신 좀 차려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사람들 아닙니다. 다들 성인이시고 지성인들이고 상식적인 분들이니까 제발 지조를 좀 지키시고 채통을 좀 지키시죠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저는. 네. 이게 지금 딱 그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일단은 해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손실 좀 나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매수가가 네. 일단은 높은 편인데다가 비중까지 35%로 많기 때문에 얘가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실은 이번 상승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을 위해서라면은요 좀 아프더라도 지금 좀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10,000원까지 또 떨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그리거든요. 주식은 반등이 나갔다. 그럼 반등 나갔을 때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이대로 올라가지 않고 쌍바닥 그리러 간다.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차트가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차트가 슬슬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 종목이 2만 원 정도까지 밀려버린다 하면은 비중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손실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손해는 감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3분의 1 내지 저는 많게는 절반까지 그냥 줄여버리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하락 때 12,000원 내지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아놓고 팔았으니까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팔아서 생긴 돈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쯤에 추가 매수를 다시 하게 되면은 손실은 좀 낮지만 어쨌든 매수가를 다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매수가를 낮춰야 뭐 다음을 뭐 노려볼 수 있지 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심택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인가 하면은 딱 봐도 안 좋은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만 급등 나왔으니까 가격만 비싼 거거든요. 결국 가면 얘는 지 가격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사실 깨놓고 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라오는 요 상승에 반등 때 매도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10,000원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 상승 때는 거의 다 팔고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실을 좀 각오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시아 종료고요. 네. 3,760원 20%. 3,000. 760원. 20%. 오, 한 2년 전 여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앞에 한 몇 달 전에 상한가 한번 간 적이 그때 한 반 팔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때 반만 팔았을까요? 상한가를 갔을 때 반 팔았다고요? 오늘 말고 앞전에 좀 한참 전에 상한가 3천 얼마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9월 달, 작년 9월요? 그때 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어요. 그때도 손실 조금 보면서 팔았어요. 잘했어요. 그렇군요. 일단 오늘 급등 나온 거는 요 회사가 급등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뭐냐 식물 뭐 종묘 그냥 진짜로 식물 그 종자 개발하고 그런 거 판매하고 하는 그런 쪽이라 가지고 딱히 뭐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긴 해요. 그리고 인기도 별로 없고 시장에서 그래서 뭐 맞아요.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고 주식수도 많이 없어갖고 약간 품절주 개념만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잘 되냐 하면 2022년부터 적자나고 있어가지고 뭐 올라올 이유가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 진짜 골동품 나오 만난 기분이에요. 아시아 종묘 상담을요 제가 한 지가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걸 갖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싶은 느낌이에요. 일단 오늘 올라오게 된 거는요. 지금 참 안 좋은 이슈로 올라왔어요. 좋은 이슈로 올라오면 참 좋은데 지금 이제 안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경북 쪽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네. 크게 나다 보니까 그 식물들 다시 우리가 뭐 재건하고 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종자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젠 테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산불 테마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좋은 네, 이슈로 맞아요. 급등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든 간에 올라와주면 좋긴 좋은데 마음은 좀 씁쓸하죠, 그죠? 근데 마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일단 아시아 종류를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든 간에 올라오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산불 테마가 지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번 테마로 많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불이 많이 나서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품절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수가 네.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로 관심을 좀 끌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좀 강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만 122억이 들어왔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들어온 네. 기업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단타족들이 좀 따라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난번이야 뭐 상한가를 이렇게 갔지만 잠깐 터치하고 바로 쭉 빠지면서 그냥 종가가 막 2%대, 막 4%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확 빠지면서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그렇진 않았어요. 오늘은 급등 나오고 좀 버텼죠. 25%로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네. 이 자체가 지금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불이 완전히 지금 진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완벽하게 지금 다 꺼졌다 이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테마가 그래도 내일 정도까지 한번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가능하다면이라고 말하기 참 그렇네요. 빨리 산불이 꺼졌으면 좋겠는데 아시아 종묘 들고 있는 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산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급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네. 제가 뭐 산불이 더 났으면 좋겠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내일 꺼진다고 보고 내일 정리가 된다고 보면은 내일 마지막 슈팅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800원대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뭐 물론 이제 장기로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감사 보고서랑 이런 거 좀 잘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그거는 12월 달에 제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 기업은 또 어떻게 또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매출까지 줄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재무적인 정리하고 큰 싶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번에 상승을 이용해서 2,700~800원대 손실 보고 그냥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나올 때 내일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면 2,600~7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700원에서 800원까지는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슈팅이 없다면 다음 주까지 조금만 기다려봤다가 다음 주에 슈팅 한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N자 반등으로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상승으로 좀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팔 것까지는 없고 최소한 3~4개월 정도 뜸을 들이면서 홀딩해서 2,700~800원대 정리하는 걸로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한번 기회 줄 때마다 계속해서 판다 생각하고 2,700원 목표가로 잡아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주전자 재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0만 5천 원에 5%.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요 습관 못 고치면 계속 손실 날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사버리는 이 습관이거든요. 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시청자님 손 대는 족족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은 반드시 네. 어떻게든 간에 고치세요. 회초리로 갖다 손바닥을 자신을 막 때리든지 뭐 어떻게든 간에 뭐 고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따라붙는 이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약간 올라온 다음에 쌍바닥거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TV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반등 나오면 쌍바닥 기억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라오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거의 뭐 10개 중에 아니지 100개 중에 96개, 7개, 8개까지는 쌍바닥거리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려가 있는 종목이 올라왔다? 그냥 쌍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 사면은 물리는 겁니다. 얘가 물리고 싶어서 사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나는 물리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는 좀 네. 안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요. 쌍바닥 그리로 내려갔을 때 쌍바닥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쌍바닥을 그리고 반등이 나갈 거냐의 문제인데 2차 전지가 지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뭐 금량은 지금 거래 정지를 당했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요즘에 반등 나갈 뭐 어떤 모양새 분위기 이런 것들 슬슬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 그리고 반등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쌍바닥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보고 그때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이번 11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반등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반등이 세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모 대주전자 재료 이런 쪽들도 사실상 지금 뭐 실적이 그나마 좀 선방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막 박살났잖아요, 반토막.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 안 난 거는 실적이 좀 버티고 있어서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얘도 여기서 반등 나가고 좀 밀리는 그림으로 하락세를 뒤에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번 반등 나갈 때 정리하셔라.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시간 걸리면은 한 10만 원대까지 반등 나올 때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8만 원까지 내려올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2차 전지가 반등이 나갈 듯한데 나가진 않고 있고 나간다는 것이 확실치 않아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하고 가져가셔가지고 쌍바닥 그리고 올라오면은 그냥 10만 원대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가 사고 싶을 때 참으세요. 쌍바닥 사시면 됩니다. 쌍바닥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매는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군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그 상담은요, 저희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상담을 볼 텐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적집자 회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산으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듣고 가시면 좋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오전 11시에 대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또 멘토님들 강연 어디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프라인 강연 일정을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여기저기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온라인에서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하니까 꼭 오셔서 많이들 듣고 가시면 좋겠고요. 01377 0269번으로 지금도 전화하시면은 받습니다. 빨리빨리 전화하시면은 채택될 확률이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올라왔자 제가 말씀드렸죠. 채택 잘 안 된다고요. 전화 주시는 게 좋고요. 일동 제약이 올라와 있네요. 일동을 12,000원대 지금 사셨고 비중이 어이구요. 왜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70%나 사셨네요. 뭐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나쁘진 않은데요. 70% 비중을 사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퍼센트 정도 확신을 하니라고 물어보잖아요. 100% 사게 되면은 내가 진짜 거의 뭐 100% 믿는다라는 거고요. 지금 70%라는 것은 난 70% 정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중 많은 상담을 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사놓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뭐가 그렇게 주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실 정도입니까? 많이 샀으면 배짱을 부리시던지 아니면 많이 사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죠. 상담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많이 사놓고 상담하는 그 이상한 모순적인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사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많이 샀으면요. 상담 안 할 정도로 배짱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샀어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70%나 비중 샀으면 상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 정도 믿는다는 건데 배짱이 있다는 건데 배짱을 부리셔야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상담해주기 싫어요. 저는 상담해주기 싫은데 어쨌든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전화였으면 아마 많이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70% 비중
사셨다라면 지금은 좀 배짱을 부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좀 불안하다, 너무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세요. 내가 찝찝한 만큼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님 마음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비중 줄여라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제약 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일동제약 적자의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주가가 아주 저가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가격대로 산 가격에서 바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밀렸을 때 아예 배짱도 못 부릴 거면서 이렇게 70% 산 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비중 조절 안 하실 거면 오늘 이후로 상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한테도요. 그래야지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정도 확신이 있던지 아니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제약 바이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지금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FDA 승인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잊혀졌던 제약 바이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상급등 현상이라든가 추세 상승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는 거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중입니다. 비중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흔들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면서 비중만 잘 정리하셔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BHI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3,500원에 20%. 자, 그냥 내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되는지. 내일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는 건 손절하세요. 아니요, 반등 범위는요. 네, 반등 살짝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지수가 좀 밀려서 내일 약간 양봉 설 수 있거든요. 그럼 내일 지수가 살짝 양봉 서면은 얘도 살짝 올라가서 19,000원대 정도까지 살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관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오늘 했어야 돼요. 원래 오늘이 저점 깨지면서 손절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점이 무너지면서. 시청자님 사셨던 자리가 제일 고가고 고가면 원래 장기 투자하면서 기업이 어떻니, 기업의 실적이 어떻니, 재무가 어떻니, 전망이 어떻니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가에서 매매하시면 무조건 차트만 봐야 돼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차트 저점 깨질 때 무너뜨릴 때 손절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이거에 들어갔으면 전망 이런 거 궁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사신 분이에요. 역사상 가장 저점에 사신 분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고점에 사신 분은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초록색 선이죠. 저점을 깼을 때 이 지난 저점이 이제 18,700원쯤 되는데 이거 깰 때 오늘 바로 가서 정리하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일 그냥 정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디서 정리할까요가 아니라 원래 오늘 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어디가 아니라 내일 바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애초에 수익 볼 수 있는 자리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역대급 바가지 쓰신 거거든요. BHI를 23,500원에 팔았던 적이요. 단 하루, 이틀, 3일밖에 없어요. 역사상으로요. 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역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딱 단 3일만 팔았던 걸 시청자님이 가장 비싼 가격에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내긴 좀 글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차트 무너졌고요. 차트 무너지게 되면은 올라오는 요 흐름 자체가 이제 끊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뒤에 단기 반등 나오고 빠질 수 있는데 이 단기 반등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 보실 눈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볼 줄 알지만 시청자님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체념하시자. 체념하고 그냥 내가 여기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상 최고점에 사는 습관을 가지지 마시고 역사상 최저점에 사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V원택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9,994원에 17%예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세요? 예. 그렇군요. 일단 회사가 힘이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힘이 없어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해야 하나 하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7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 거래 대금은 그거의 또 절반밖에 안 돼요.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예 안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뭐 물론 거래가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 지분이 이렇게 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지분 때문에 품절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 생기는 뭐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거래가에 죽어가지고 사실 이 거래 죽은 기업들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점은 거래가 없고 이렇게 품절주라는 것은 올라갈 때 강하게 확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시장라인 매수가까지 가면 훅 올라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새 올라와요. 올라올 때는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언제 올라갈지는 뭐 어차피 다 모든 종목이 모른다라는 거가 이제 단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자리 잡는 데까지 거래량이 좀 실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나 혼자 사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불모지에서 나 혼자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 뭐 합니까? 남들도 들어와 살아야지 거기가 뭐 치킨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은 있어야만 해요. 남들이 들어올 때를 예.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 무조건 빼놔야 되는 돈이고 언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아닙니다. 7천만 원 들어오는데 무슨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안 되겠고 그냥 예. 3,500원에서 5,000원짜리 자리 잡으면서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적어도 이 종목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많다라고 할 만한 거래량은 한 100만 주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예. 한 100만 주, 약 100만 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생긴 자리가 1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한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가 생기면은 그때 좀 매매를 한번 이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만 주라 하면 이제 150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늘 거래량이 16,000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배잖아요. 그죠? 예. 100배.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가 되려면 한 80배에서 100배 정도 돼야 되니까 거래 대금도 그 정도 한 56억에서 한 70억 사이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자리 숫자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돼요. 억 단위로. 그렇게 들어오면은 예. 뭐 그때서야 뭐 사람들 좀 들어오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 왜 들어왔는지 좀 보면서 분위기 동향 좀 살펴보면서 나도 여기 동참해갖고 이제는 좀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도 2차 전지 냄새가 별로 안 나가지고 딱히 수혜를 많이 못 본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뭐 2차 전지도도 잘 안 되고 디스플레이도 안 되고 테마가 잘 안 엮여요. 요즘에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들 인수해가지고 그쪽으로 엮이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뉴스를 하나 제대로 내질 못하고 제대로 이슈화를 시키지 못하는 기업이라서 탈출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먼저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세요. 이거는 차트를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 예. 들어오는 가격이 어딘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예. 100만 주 가량 나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자.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 거래량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S퓨얼셀입니다. S퓨얼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100원에 30%예요. 매수가는 좋은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수가는 좋거든요. 근데 예, 굳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8,000원 정도면은 한 10,000원 가까이 가서 또 이렇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 이게 보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럼 차트 이용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올라가면서- 같은데요. 아,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2015년도부터 했는데. 근데 차트를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게 패턴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예. 질문 하나 할게요. 또 어제 화요일에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서 끊으시는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기억나요. 예, 봤습니다. 질문 안 할게요. 주식하고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주식하고 상관없는 질문이면 주식하고 연관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헬스장을 네. 끊고 헬스를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갔어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 전 살 빼고 몸짱이 될 수 있는 이제 습관이 패턴이 잡힌 건가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죠? 네. 그러면 한 일주일 가면 좀 어때요? 그것도 약간 좀 택도 없다 생각이 들죠, 그죠? 일주일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좀 꾸준히 가면 좀 긴가민가 하죠, 그죠? 한 그나마 달쯤 조금 가면 좀 가나 안 가나 싶기도 하고 그럴 볼륨이-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8개월 동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8개월 동안 운동하고 있으면 좀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면 좀 이제 믿음이 좀 볼륨- 가죠, 그죠?
이 이야기를 네. 제가 왜 하냐면 패턴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시청자님이 8,000원까지 떨어지면 올라가는 패턴이 있더라라고 발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12월에 8,000원 네. 내려갔다가 맞아요. 한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뭐 8,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약해졌네.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약해졌다라는 의미는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일단 힘이 차트 별로 보니- 없으니까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이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패턴은 지금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패턴인데 여기서 지금 고작 3개월 보고 이거 패턴화가 되고 규칙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봐서 뭘 보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 지금 3일 동안 헬스 갔다고 얘 이제 살 앞으로 뺄 거고 몸짱이 될 것 같아요라고 베팅하신 거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얘가 지금 내려 꼬라박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 네. 이거를 무슨 패턴을 찾으신 건지 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요 앞에 지금 잠깐 요 몇 개월 요거 잠깐 보시고 야 이제 SPOR셀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자리를 잡았나요? 저는 아직까지 큰 의미로 봤을 때 얘는 항상 게을렀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게을렀는데 요 최근 몇 개월 조금 이렇게 패턴 좀 잡는다고 들어가셨다고 저는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는 습관이 아예 안 돼 있으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게 되죠. 그럼 숲을 못 보니까 내가 지금 불타고 있는 숲인지 아니면 뭐 멀쩡한 숲인지 뭐 그냥 뭐 해일이 몰려오는 숲인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차트 매매를 누가 해요? 이렇게 차트 매매하실 거면은 차라리 고가 매매하시는 게 낫죠. 고가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을 단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BHI 같은 거 이런 걸로 들어가셔가지고 패턴 찾으셔가지고 단기적인 매매하셔가지고 저가 무너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짧게 보면 되지 뭐 이거는 BHI가 여기서 뭐 과거부터 해가지고 뭐 흐름이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움직이는 요 잠깐 위에서 움직이는 요거 여기서 패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차트 매매, 고가 매매를 이야기해요. 그럼 저점에서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점은 흐름이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네. 흘러왔었는가. SPOR셀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도 못 잡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리 지금 8,000원 자리도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차트 패턴을 한번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럴 거면 변동이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도 방식이 없고. 조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패턴을 찾고 네. 차트를 보실 거면 고가 매매하러 가셔야 되고 여기서 매매하실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흐름을 보셔야 되고 흐름을 보고 투자하실 거면 30% 비중 들어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갔을 때 나는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만 적자 나서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내려갔겠죠. 그죠? 앞으로 적자가 네. 난다면 더 내려갈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는 연료전지 이런 쪽에 매력이 있다고 보고 수소 테마가 들어올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난 더 사서 모아갈게 라는 관점으로 투자하신다면 이 자리가 맞는데 저는 이제 질문한 게 비중이 30%라서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들어가신 거지 이렇게 질문했던 건데 차트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면 잘못 들어가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실 거면 비중부터 줄이신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내려갔을 때 6,000원 내지 5,000원에 더 산다는 개념을 갖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차트로만 들어가신 거면은 저점 깰 때 바로 손절하세요. 그냥 8,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바로 손절하세요. 가차 없이 그냥 눈 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고 네, 고가 알겠습니다. 매매하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연에도 안내해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부산에 제가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산 적십자회관으로 오셔서 강연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갈 거니까요. 대구에서도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모레 그리고 일요일까지 해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